슈이치는 너의 아빠보다 형편없는 빼기 실력을 가진 쓸모없고 못생기고 역겨운 루저였어. 전 여자친구가 그에게 약을 먹이고 그를 초강력 괴물로 만들기 전까지는 모두의 응원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그의 히어로 모습은 연애 경력만큼이나 엉망이라 그는 겉으로는 약골인 척하고 매력적인 여자를 꼬실 때만 숨겨진 힘을 사용해 학교에서는 열심히 하는 루저 이미지를 유지하며 애써 약한 척 연기하지. 슈이치는 하버드 장학금을 거절하며 평범한 하루를 시작해. 심지어 학과 지도교수가 재능을 낭비하지 말라고 애원해도 그는 그저 자신이 사회 취하층에 있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나중에 그는 수업 시간에 여자의 19금 그림을 뻔뻔하게 쳐다보고 걸려도 눈을 돌리지 않으면서 자신이 진정 그곳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해. 그래서 그는 마을에서 최고의 멍청이라는 칭호와 그의 못생긴 얼굴에 정당한 발차기를 얻지. 그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짙은 눈썹의 여자애가 새로 받은 장학금을 자랑하며 나타나자 그는 학교 청소부 일을 맡아 미운애라고 하는데 자기 멍청한 인생이 이렇게 됐다는 걸 믿을 수 없다면서 떠들어대자 슈이치는 축하해주고 다시 청소를 시작하는데 그 여자애가 아침에 자신이 거절했던 장학금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말한다. 자기에게 헌옷이나 받고 사라지라고 말하고 싶은 걸 꾹 참으면서 말이다. 헌옷이나 받고 사라져 버리라고.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믿게 만들고 그녀의 얼굴을 붉게 만든다. 하지만 드디어 혼자가 될 거라고 생각한 순간 수많은 눈썹의 여자애가 그의 신발에 묻은 진흙을 발견하고 묻자 슈이치는 마침내 그녀에게 꺼지라고 말한다. 하지만 사실 슈이치는 것과 속이 다른 놈으로 멀리서도 여자와 죽은 동물 냄새를 맡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몇 시간 전 학교 운동장에서 죽은 토끼를 발견했다. 그 진흙은 그 불쌍한 녀석을 묻으면서 묻은 것이지. 미운애 같은 못생긴 애들에게는 절대 이 비밀을 알려줄 리 없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러는 동안 정신 나간 년이 전화 끊고 나서 어딘가 버려진 창고에 불을 지르려고 계획하고 있었어. 어떤 버려진 창고에? 그날 밤 슈이치는 잠 못 이루고 캔디 크러쉬를 하려고 나왔어. 중년의 위기에 시달리면서 휴대폰으로 캔디 크러쉬 게임을 하며 거의 실명될 뻔했던 눈이 하룻밤 사이에 나았고 병원비를 엄청 아꼈다는 사실에 감탄했어. 의사 진료비를. 바로 그때 그의 예민한 코가 타는 냄새를 맡고 그 냄새를 따라 불타고 있는 창고로 갔어. 처음에는 겁쟁이처럼 도망칠까 했지만 안에 있는 섹시한 여자가 점점 더 위험해지는 걸 맞고 그녀가 타 죽기 전에 구하기로 결심했어. 그녀가 타버리기 전에 그가 집에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의 페로몬이 그의 내면의 본능을 자극했고 그의 진짜 모습이 드디어 나타났어. 하지만 멋진 늑대인간 같은 괴물이 나타나는 대신 그는 디즈니풍 마스코트로 변신했고 아무것도 하기 전에 넘어져서 뻗어버렸어. 쓸모있네. 그 고난 후에 이 놈은 자기가 어떻게 어느 날 밤 갑자기 못생긴 봉제 인형이 되었는지에 대한 내면 독백을 을줄입니다. 그래서 더 쓸모없어졌지만 눈물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벽에 구멍을 뚫어 소녀를 구합니다. 밖으로 나가서 소녀를 땅에 내려놓고 교양 있는 남자답게 잠시 시간을 내어 그녀의 장전된 플롯 대포들을 감상합니다. 하지만 그의 개코가 그녀의 달러샵 향수 냄새를 맡으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숨겨진 변태적 성향을 주체하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를 인간의 모습으로 되돌리고 방금 전의 범죄 행위를 자책합니다. 상황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슈이치는 범죄 현장을 떠납니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처럼 소녀가 처음부터 깨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게다가 역겨운 놈은 자신의 휴대폰을 두고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큰 사건이 BBC 뉴스 채널에 보도되면서 슈이치는 마침내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큰일 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고 근처에서 발견됐어. 그가 학교로 향하며 남은 날들을 세던 중 익숙한 저렴한 월마트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고 그는 어젯밤 그 미친 엑스 자신의 휴대폰을 들고 바로 앞에 서 있는 걸 발견했어. 사실 그녀는 그를 괴물이라고 부르며 그의 직접 만든 배트맨 분신이 들통났다고 밝히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어. 학교 종이 울려서 이야기를 나눌 수 없게 되었고 슈이치는 자신이 존 신하인 줄 알고 쉬는 시간에 여자 탈의실로 향하는 동안 그 매력적인 여자는 수영장 옆에서 자신의 매력적인 자산을 뽐냈어. 하지만 이런 사생결단의 순간에도 그의 내면의 변태는 그의 패티시에 져서
그녀의 사물함에서 휴대폰을 찾는 대신 그녀의 옷을 맡기 시작했어. 예상대로 그는 휴대폰을 되찾지 못했고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그녀를 옥상에서 만나야 했어. 옥상에서 그의 못생긴 얼굴을 보고 그 여자는 그의 마스코트를 언급하며 그를 괴물이라고 불렀어. 변신. 하지만 지구상에서 제일 멍청한 슈이치는 바보인 척하기로 합니다. 설령 모든 것을 받더라도 그녀에게는 그것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녀의 주장이 학교에서 그의 안간힘 쓰는 루저 이미지를 해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녀가 단순히 환각을 본 것이라고 믿게 만들고 놀랍게도 그녀는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의 휴대폰을 옥상 가장자리에 놓고 그는 울타리를 넘어 그것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가 성공하기 직전에 그녀는 그를 옥상에서 밀어냅니다. 어젯밤 자신을 거의 죽일 뻔했던 괴물을 기억난다고 말하면서 너무나도 잘. 한편 슈이치가 추락사하는 동안 그의 테디베어 이미지가 나타나고 정신 나간 여는 능글맞게 웃으면서 그것을 사진으로 찍습니다. 그 조롱이 그의 겁쟁이 엉덩이를 건드리자 슈이치는 그녀를 죽일 의도로 다시 뛰어오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괴물 형태가 더 취향이라고 말하며 그를 놀립니다. 그녀는 그의 바보 같은 년이 눈에 뻔히 보인다고 상기시켜줍니다. 하지만 버시 눈썹의 아가씨가 전에 본 곰 인형을 발견하자마자 그 매력적인 여자가 그를 다시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에게 마법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는 완전 순정남처럼 얼굴이 빨개지는데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매력을 발산하며 그에게 처음으로 잠자리를 가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녀가 미친년으로 돌변하여 자신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괴물 모습에 대해 말하지 않으면 실험용 주로 만들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날 두 번째 정신적 붕괴를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울면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된 일인지 전혀 모르겠다고 주장하고 그 여자는 일단은 그를 믿지만 나중에 거짓말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합니다. 거짓말을 했다면 나중에 그가 그녀의 집으로 따라가도록 강요당하면서 그 여자는 마침내 자신을 클레어라고 소개합니다. 슈이치는 그녀의 예쁜 이름에 감탄하며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한 장면에 들어온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정말 예쁜 이름이라고 생각하며 하지만 그녀가 1학년이고 자신보다 2살이나 어리다는 말을 하자 그는 금세 당황합니다. 자기보다 어리고 감옥에 갈까봐 걱정하는 그녀는 가방에서 이상한 동전을 꺼내 그에게 그것에 대해 아는 게 있냐고 묻는다. 바보 같은 그에겐 당연히 모르는 일이고 클레어는 그것이 어떻게든 그와 같은 괴물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한다. 어쨌든 그들은 그녀의 혼자 사는 아파트로 향하고 슈이치가 남자의 마지막 뇌세포를 짜내 여자의 집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연습하는 동안 그녀는 옷을 벗기 시작한다. 순결한 그는 너무 빠르게 진전되는 것 같아 당황하지만 그녀는 알몸으로 옷을 다 벗는다. 그 천상의 광경에 207번째 뼈가 튀어나오는 걸 느끼는 순간 그녀는 야른 잠옷을 입고 그에게로 돌아서서 지난밤 자살의식을 망치려 했다고 비난한다. 밤, 그가 현실로 돌아오자 그녀는 그들의 계획 진행 상황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동정과 괴물에 대한 진실을 찾는 것을 그가 도와줄지 묻는다. 그런데 척하는 M창년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 방해한다. 창문. 그녀는 슈이치의 배를 차고 클레어에게 돌아서서 동전에 대해 묻습니다. 건방진 여자는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서 동전을 꺼내 방해꾼에게 더 자세히 말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적이 화가 나서 그녀에게 달려듭니다. 클레어는 레슬링 기술을 사용하려 하지만 자신에게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힘들게 깨닫습니다. 하지만 적이 칼로 그녀를 찌르려는 순간 슈이치는 광대 모습으로 변신하여 그녀를 제압하고 클레어가 가면을 벗깁니다. 한편 침입자는 씩 웃으며 그들을 수집가라고 부르고는 스테로이드 중독자처럼 변신하여 슈이치의 아랫도리를 걷어찹니다. 이 인생 최고의 순간은 그녀가 시끄러운 여자애들이 예전에 어딘가에서 수상한 자판기를 발견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엿들은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녀는 체육학교에서 최악의 운동선수상을 받은 것 때문에 너무 압도되어 그들에게 입을 다물라고 했습니다. 갈 곳도 없고 패배자의 얼굴을 감출 곳도 없어서 그녀는 같은 곳으로 낡은 건물의 수상한 자판기에서 운을 사려고 했어요. 1페니를 넣었는데 자판기에서 괴짜가 튀어나왔어요. 그 남자는 소중한 동전을 찾아줘서 고맙다며 제 다리를 레그데이 여왕처럼 만들어줬어요. 그 능력 덕분에 운동선수로서의 미래가 밝아 보였지만 내면의 괴물을 깨워서 너무 강력하지만 흉측한 다리 때문에 성형수술이 필요했어요. 돈이 없었지만요. 그래서 처음 마법의 페니를 발견했던 곳으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없었어요.
그때 클레어와 슈이치가 그 얘기를 하는 걸 엿듣고 따라갔어요. 수술비를 구걸하려고 클레어의 아파트로요. 현재로 돌아와서 클레어가 마법의 페니를 훔치지 못하게 하자 그년이 불쌍한 슈이치에게 화풀이를 하고 심지어 마스코트 복장을 망가뜨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클레어가 똑똑하게도 후추 스프레이를 꺼내 들었죠. 눈이 멀어 허공을 차려는 순간 악당이 슈이치에게 그녀를 끝장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바보는 그녀를 줍더니 도망쳐 버립니다. 나중에 화 잘 내는 여자가 공유 기능이 활성화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클레어는 슈이치가 무방비 상태의 여자아이를 그렇게 놓아준 게 얼마나 무능한 짓인지 일깨워줍니다. 그녀를 그렇게 놓아준 것에 대해 반면에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비난하며 어떻게 그런 공격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심지어 호신용 스프레이까지 가지고 있었는지 의아해합니다. 클레어는 슈이치의 콩알만한 두뇌가 그렇게 많이 생각할 줄은 예상 못했기에 그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좋아하든 싫어하든 말이죠. 그 소위 무방비 상태의 여자아이가 바로 지금 그들을 죽이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저 그녀가 그런 일에 익숙하고 그들의 얼굴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 패배자의 겁 많은 다리가 떨리기 시작하자 클레어는 그에게 그녀를 사냥하거나 그녀의 먹잇감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녀는 그의 큰 곰 코스프레 뒷면에서 수상한 지퍼를 발견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녀는 그의 큰 곰 코스프레 뒷면에서 수상쩍은 지퍼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를 조종해서 자신이 그를 열게 하고 마침내 슈퍼히어로를 해방시켜요. 그가 되어야 할 모습을 찾지만 그의 데이트 경력만큼이나 공허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걸 알게 된 슈이치는 매일 자기 혐오에 빠지고 클레어는 그들이 여전히 그 미친놈으로부터 도망쳐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줘요.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갑자기 그녀는 슈이치가 마스코트이자 공허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그를 뒤에서 들어가 의상처럼 입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아요. 그녀는 그의 허락을 구하고 그는 즉시 동의하는데 수상한 취향의 제왕이니까요. 패티시. 하지만 그녀가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그의 미끈미끈한 체액 때문에 그녀는 이것이 옳은 일인지 의문을 품지만 그의 몸은 그녀에게 완벽하게 맞고 클레어는 모든 도덕심을 잊어버려요. 애초에 도덕심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반면 슈이치는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고 느끼지만 결국에는 즐기기 시작해요. 그러다 갑자기 엄습하는 증오, 슬픔, 그리고 그 여자의 비극적인 과거 이야기. 그는 인증된 사디스트라서 이 장면에 바로 흥분하지만 그의 과거를 묻자 클레어는 자기 불안한 엉덩이 좀 신경 쓰고 최고의 자신이 되라고 말한다. 그녀의 소원이 그의 명령이라고 말하며 악당이 드디어 나타나자 그는 주먹을 꽉 쥔다. 하지만 그녀는 슈이치의 못생긴 얼굴보다 클레어의 미친 엉덩이에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녀는 슈이치를 아주 흠씬 두들겨 패서 증명한다. 반면 클레어는 미래의 남자친구가 지금보다 더 못생겨지는 걸 원치 않아서 악당의 얼굴에 강력한 발차기를 날리고 뇌 손상을 입힌다. 그녀의 기억은 되감기되고 플래시백의 힘으로 다시 힘을 얻어 슈이치의 무가치한 인생을 망쳐 놓으려 하지만 클레어가 자신의 플래시백 능력을 사용해 누가 상사인지 보여준다. 몇 번의 성공적인 MMA급 움직임 후 클레어는 악당이 못생긴 얼굴을 샌드백처럼 사용하며 훈련하여 WWE에 취직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모든 겁쟁이의 왕은 고통에 질려 역겨움을 느낀다. 자기 발톱으로 자신을 때리는데 자신의 몸을 제어할 수 없다는 걸 깨닫자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클레어를 막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후에도 말이죠. 한편 그 여자는 악당에게 동전에 대해 묻고 마지막 기회를 주며 자랑스러워하는 자신의 팔다리를 지킬 것을 요구하지만 그녀의 신격 컴플렉스가 모든 걸 망칩니다. 그녀의 팔다리를 잘라낸 후 클레어는 그녀를 쓰레기처럼 내던져 버립니다. 마치 그녀가 쓰레기인 것처럼. 슈이치는 자신이 된 괴물을 보고 울부짖습니다. 반면 클레어의 내면의 사디스트가 그녀를 지배하고 그 벌레가 도망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벌레의 빗머리를 잡고 슈이치의 무기로 내려칩니다. 슈이치는 겁쟁이처럼 울면서 그만하라고 애원하지만 소용없습니다. 악당을 죽인 후 클레어는 슈이치의 마스코트 옷을 벗고 자신이 옷 안에서 실례했다고 거짓말하지만 슈이치는 너무 충격을 받아 웃지 못합니다. 그 농담의 말이죠. 며칠 후 슈이치는 세계적인 루저로서의 삶으로 돌아가고 클레어는 학교에서 그를 무시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녀는 그의 교실에 나타나 그에게 겁쟁이 짓 그만하고 자기 손뼉을 쳐주라고 말합니다. 모두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궁금해합니다. 저런 놈이 저렇게 예쁜 여자를 꼬시다니.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그와 함께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즐거워했다. 그의 품 안에서 그의 점프수트의 따뜻함을 느꼈던 기분을. 하지만 슈이치는 그녀의 달콤한 말을 믿지 않았고 둘 다 감옥에 갈 뻔했던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평온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녀가 둘 다 감옥에 갈 뻔했던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태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클레어는 자기 방어였다고 말하며 자기가 한 일도 아닌데 그렇게 예민하게 굴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은 양심의 가책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 말을 듣고 슈이치는 욱했고 그녀와 헤어지면서 그의 허접한 배트맨 코스프레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누구에게도 말하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때 클레어는 더 이상 좋은 척하지 않고 그가 자신이 없었으면 죽었을 겁니다. 그가 자신이 없었으면 악당에게 당했을 것이라고 차갑게 말했다. 죽은 악당이 공격했을 때 자신이 함께 있었기에 살았다고 말했다. 슈이치가 반박하지 못하자 그녀는 자신도 마른 팔로는 싸울 수 없지만 자신의 차가운 마음과 그의 강력한 점프수트를 합치면 일본판 보니와 클라이드가 될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그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고 잠시 후 그놈은 애처럼 울며 또다시 자신의 부름과 여자친구가 없는 현실을 저주하기 시작했다. 정신과 시험에 3번 이상 떨어진 클레어는 그에게 인생은 앞으로 더욱 힘들어질 거라고 말하지만 만약 그의 인생이 꼬이면 자신도 함께 죽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처녀는 인생의 여자가 한 번도 없었기에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고 극적인 연기를 하며 지금 당장 죽고 싶다고 말하며 그녀를 시험하기로 했다. 반면 그녀는 진정한 킹갓 제너럴 마제스티였기에 부러진 울타리 위로 올라가 뛰어내리며 그에 대한 사랑을 증명했고 그를 소변을 지르게 만들었다. 그는 즉시 그녀에게 달려들었고 자신의 본성인 괴물로 변신했지만 금세 울보로 돌아왔다. 속으로 기뻐하며 왜 그렇게 위험한 짓을 했냐고 투덜거렸고 클레어는 자신의 비극적인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 거기에는 그녀의 여동생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녀 역시 괴물이었다. 부모를 죽인 자들. 그녀는 동전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야만 한다고. 그래야만 자신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그를 만났다고 설명합니다. 한편 그녀의 수상쩍은 언니가 1년 전에 자판기 괴짜를 만나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는 소원을 빌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 사람이 바로 슈이치였습니다. 며칠 후 클레어는 그 남자의 집에 들이닥쳐 난장판을 만들고 그는 짜증을 냅니다. 하지만 그가 불평하자 매력적인 그녀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 팬서비스로 그를 달래줍니다. 변태 같은 그 남자는 순식간에 화를 누그러뜨리고 그녀의 명령에 따라 즉시 개 모습으로 변합니다. 클레어는 다른 미친 여자가 그들을 공격하기 전에 그의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코스튬과 더욱 일체화하고 싶다고 설명하며 슈이치 앞에서 자신의 음모를 모두 폭로합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이용해서 관계를 맺는 대신 이 순결한 남자는 여자에게 옷을 입으라고 말한다. 너무 겁이 많아서 옷을 벗은 여자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옷을 벗은 여자를 볼 수 없을 만큼 소심해서 말이다. 나중에 여자가 수영복을 입자 슈이치는 자신의 체액으로 젖지도 않고 창피하지도 않을 거라고 말한다. 하지만 클레어는 그저 그의 많은 패티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어찌되었든 그녀는 그의 지퍼를 내리고 그와 관계를 맺고 그는 그들의 감정이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당황한다. 어쨌든 그녀는 그의 지퍼를 내리고 그와 관계를 맺고 그는 그들의 감정의 연결에 어리둥절해한다. 그들의 감정이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느끼며 당황한다. 잠시 돌아다닌 후 클레어는 그에게 테이블에 놓인 잔을 가져오라고 말한다. 테이블 위에 있는 잔을 가져오라고 한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하자 그녀는 그를 멈추고 자신이 그보다 그의 몸을 더 잘 통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신이 그보다 그의 몸을 더 잘 제어한다는 것을 알린다. 나중에 그가 깔끔한 주부 역할을 하고 클레어가 가공된 설탕을 다 먹은 후 그녀는 정신나간 언니의 교복을 꺼낸다. 가공 설탕을 다 먹은 후 그녀는 자신의 정신나간 여동생의 교복을 꺼내서 슈이치의 유일한 재능 멀리서도 거짓말을 맞는 능력을 이용해서 그녀를 찾자고 제안한다. 멀리서도 거짓말을 맞는 그의 재능을 이용해 그녀를 찾자고 제안한다. 그녀가 다시 그와 하나가 되는 순간 슈이치는 남은 지능을 짜내 셜록 홈즈 흉내를 내며 그녀가 부모님을 죽인 자매를 보았는지 묻는다. 클레어는 보지 못했다고 답하지만 1년 전 집에 갔을 때 그녀의 집은 잿더미가 되어 있었고 링 시리즈에서 튀어나온 듯한 기괴한 존재 옆에는 부모님의 시체가 있었다고 한다. 클레어는 그 존재가 자신의 언니 알리나라고 믿고 이것만으로 자신을 고아로 만든 범인이 언니라고 확신해도 될지 묻는다. 연결된 영혼을 통해 그녀의 불안감을 느낀 슈이치는 본격적으로 가방을 열지만 평생 트라우마를 안겨줄 광경에 충격을 받는다. 여러 사람의 피냄새가 진동하는 유니폼 때문이었다.
이 사실에 자칭 악당인 그녀조차도 바지를 적시고 슈이치는 자신이 마주한 것이 단순한 할로윈 분장이 아니라 진짜 괴물임을 깨닫는다. 자신과 같은 아마추어가 아니라는 것을. 이 사건 이후 두 사람은 그 미친년을 가능한 한 빨리 찾기로 하고 첫 번째 목표를 위한 충동적인 쇼핑을 시작한다. 잠복 근무. 그 후 두 사람은 7-11 바로 앞에서 저렴한 데이트를 즐기는데 클레어는 슈이치에게 리즈 마법을 쓰며 그의 누나를 찾겠다고 나선 그의 모습이 정말 멋지다고 말합니다. 누나의 옷 냄새를 맡고 겁먹은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지만 이 아첨은 시그마에게는 통하지 않았고 그는 그녀에게 누나를 찾으면 단순히 이야기만 나누고 싶은 건지 아니면 지옥으로 끌어내리고 싶은 건지 묻습니다. 그녀는 전자라고 말하고 화제를 슈이치의 가족 문제로 돌립니다. 그러다 슈이치가 엄마 아빠 문제가 없는 최초의 쇼넨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편 그들이 슈이치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미혼의 차가 편의점 앞을 지나가고 미혼에는 뇌 손상이 온 못생긴 년이 자신의 백마탄 왕자님과 데이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합니다. 진짜 못 보는 건 눈이 아니라 눈썹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그녀의 짙은 눈썹 때문에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진한 눈썹 때문에 사흘이 지나고 알리나의 학교 근처 역에서 제임스 본드 놀이를 한 후에도 그 둘은 그녀의 행방을 찾지 못했습니다. 클레어는 패배했지만 고등학생인 자신이 혼자서 사람을 죽일 리 없고 어딘가 수상한 불황자 무리에 섞여 살아남았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살아남았다고 추측하는 거야. 그래서 슈이치에게 저 바보들 중 한 명에게서 알리나 냄새를 맡아보라고 제안해.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역에서 알리나의 냄새를 찾지 못하고 클레어는 다음은 쇼핑몰로 가자고 제안해. 슈이치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영화 데이트를 신청하지만 그의 능글맞은 태도는 공격적인 태도로 비춰지고 그녀는 무서운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해. 하지만 다른 작업을 걸기 전에 수상한 인물이 그들의 은신처 근처에서 기차에서 내리고 그의 뛰어난 후각은 충격을 받아 멀리서 땀 냄새를 맡아. 그의 예리한 감각은 그를 마스코트로 만들고 클레어를 행동하게 만들어 그녀는 그가 알리나의 냄새를 그의 반 친구 중 한 명에게서 맡았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녀가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알리나의 부모인 살인마 본인이었어. 그녀를 보는 것만으로도 클레어는 너무 흥분해서 옷을 벗기 시작하고 슈이치는 곧 자신이 큰일 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당황한다. 하지만 그녀가 그의 바지를 내리고 그를 침범하면서 그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고 그녀는 그의 권총을 이용해서 자기 언니의 머리에 구멍을 뚫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그녀가 앗아간 모든 목숨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말한다. 곧 두 사람은 기차역 바로 앞에서 마을의 새로운 잘 어울리는 커플이 되어 자리를 잡고 클레어는 슈이치에게 언니의 다리를 조준하고 쓰러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머리를 쏘자고 말한다. 그녀가 복수심을 버리고 더 큰 사람이 되라고 설득하려 하지만 클레어는 자신이 완전한 나쁜 년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언니를 조준하며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에도 조금의 고통이나 후회도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에 슈이치는 두려움을 느낀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그녀가 총을 겨누자 어리석은 눈물 한 방울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그녀의 나쁜 여자 이미지는 무너진다. 그리고 그녀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슈이치가 움직인다. 이 바보는 총을 쳐내고 알리나의 두꺼운 두개골을 구해주고 알리나는 즉시 할로윈 의상을 자랑하며 그의 머리를 잡는다. 슈이치가 마지막 순간을 세고 바지에 지를 찰나 그의 개연성 방패가 작동하고 여자는 성격이 바뀌며 말을 더듬거리며 용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슈이치는 자신이 어떤 로맨틱 코미디 남주인공이 된 건지 궁금해하는데 알리나가 자기를 죽이러 온 거냐고 묻습니다.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모습에 알리나는 계속해서 자신이 얼마나 사회성이 부족한지 이야기하며 다른 곳에서 퇴마를 해줄 수 있냐고 슈이치의 콩알만 한 두뇌에는 데이트 신청처럼 들린다고 말합니다. 길 잃은 강아지처럼 그녀를 따라가는 그는 그녀가 연쇄 살인마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알리나는 그가 어떻게 자신을 찾았는지 묻고 자신을 머리에 총을 쏘고 싶다는 그의 바람에 공감합니다. 그녀는 또한 자신 앞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 말을 듣고 클레어는 미친 자신의 여동생이 슈이치 안에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마스코트에 장난감 총을 들고 알리나가 슈이치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괴물로 만들어 버린 것에 대해 사과하자 클레어가 숨을 헐떡였다. 알리나의 초인적인 청력으로 그 과장된 숨소리가 들렸고 슈이치 안에 다른 여자가 있다는 생각만으로 그녀는 제정신을 잃을 뻔했다. 슈이치는 자신이 두 명의 미녀에게 동시에 호감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지만
인증된 순정남은 자신의 목을 잡아뜯어 결국 세계 최고의 여자들에게 인기 있는 남자가 되려는 그의 여정을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그 순간 알리나의 양극성 성격이 다시 바뀌면서 그녀는 잘린 그의 머리에 말을 걸어달라고 애원했고 클레어는 그런 바보 같은 언니 때문에 창피해서 울었다. 자신의 이야기에서 끼어든 세 번째 인물이 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그녀는 내면에 광기를 드러내 슈이치의 총을 들고 알리나에게 달려들었지만 그녀의 엄청난 플롯 아머는 뚫을 수 없었다. 그녀는 클레어의 손목을 잡고 총을 떨어뜨리게 한 뒤 다시 한번 그녀를 무시하고 죽은 패배자의 머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게 클레어를 빡치게 만들지만 사타마가 샴푸를 썼다면 어땠을까 상상해보려 하자 배에 주먹을 맞고 공짜 역방향 스카이 다이빙 여행 후 결국 땅에 떨어진다. 좋은 점은 이 폭행 덕분에 드디어 알리나의 관심을 얻게 되어 알리나가 클레어에게 왜 부모님을 죽였는지 묻는다. 하지만 슈이치에게 했던 것처럼 후회하는 대신 알리나는 클레어에게 그들이 바람을 피우면서 자기들 행실을 다잡으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독했는지 상기시켜주며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고 말한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죄책감을 주는 것도 모자라 알리나는 클레어에게 자기 때문에 그랬다고 클레어가 한때 부모님이 죽는 게 나을 거라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클레어는 눈을 믿을 수 없지만 이 망상에 빠진 여자는 또 다른 동전을 클레어에게 건네주며 이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주겠다고 말한다. 바로 그때 알리나의 전화가 울리고 그녀는 전화를 받아 누군가에게 꼭 갈 거라고 말한다. 잠시 후에 그리고 나서 알리나는 슈이치의 머리를 클레어에게 남겨두고 잘 처리하라고 말하며 떠난다. 동전의 용도 가엾고 충격받은 소녀는 해가 질 때까지 땅에 누워있고 결국 일어나긴 하지만 슈이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고통을 끝내기로 합니다. 그녀는 슈이치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반전의 여왕이 등장하고 그 패배자는 갑자기 말을 걸며 그녀에게 멈추라고 합니다. 클레어는 눈을 믿을 수 없어 그의 머리를 껴안고 슈이치는 그가 정말 살아있는지 아니면 약에 취한 건지 알 수 없습니다. 한편 자판기 외계인은 지구 최고의 오타쿠가 되려고 배우는 동안 클레어는 슈이치의 머리와 동전을 들고 나타나 그의 행진을 망칩니다. 그를 살리려고 동전을 보자 그는 즉시 슈이치를 고치겠다고 자원하지만 클레어가 보호적인 여자친구 모드로 들어가 그를 넘겨주기를 거부합니다. 그때 머리가 없는 패배자가 나타나 그녀에게 잔소리하지 말라고 하고 괴짜는 그를 다시 붙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슈이치의 머리, 즉 그의 머리에 키스한 후 그는 자신이 고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스코트 의사답게 그리고 나중에 마법 동전을 사용하여 에너지 드링크를 삽니다. 한 캔. 그런 다음 머리를 제자리에 고정하고 마시라고 말합니다. 그는 순순히 그렇게 합니다. 외계인은 다시 만화책으로 돌아갑니다. 자칭 남자친구가 느긋하게 고쳐지는 동안 클레어는 팬 서비스 부족으로 숨이 막히기 시작하여 마스코트 복장을 벗습니다. 교양 있는 막장 인생답게 자판기 남자는 그녀의 매력적인 자태를 감탄하지 않을 수 없어 그녀는 그가 처음으로 여자를 본 건지 의아해하며 그에게 유일한 경험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외계인은 아름다운 몸매에 대한 취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행성에 착륙했을 때 자신에게도 잘생긴 외모를 선택했습니다. 이런 판타지 같은 개소리는 그녀를 당황하게 만들어 그 괴짜는 자신이 기술적으로는 외계인이지만 생물학적으로는 그렇다고 설명합니다. 지금 그는 남자 인간의 몸에 들어가 있고 그 여자의 매혹적인 페로몬 때문에 세 번째 다리가 자라고 있어요. 마치 올해의 변태상을 못 받을까봐 그런 것처럼요. 말이죠. 그는 계속해서 그녀에게 풍만한 가슴을 만져보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녀는 그의 세 번째 다리를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그가 무릎을 꿇자 슈이치는 자신이 어쩌다가 세 번째 바퀴가 되었는지 궁금해합니다. 교양 있는 남자는 그 여자가 발로 차서 그의 고환을 때렸을 때 뽑아낸 머리카락을 자랑하는 동안에요. 클레어가 사생활 침해로 그를 신고하기 직전에 그는 그 날것의 머리카락을 삼키고 슈이치는 세상에는 자신보다 더 변태스러운 놈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반면에 이 부도의식은 그 괴짜를 클레어의 복제품으로 만들고 그녀의 턱은 떨어집니다. 그는 나중에 슈이치처럼 그녀를 사칭해서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겠다고 제안하고 클레어는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의아해합니다. 그러고는 같은 에너지 드링크를 사용해서 전 패배자를 어떻게 바꿨는지 설명합니다. 그가 가장 갈망하던 모습으로 변신했지만 슈이치는 완전히 흥분해서 자기는 술도 안 마셨고 NFL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한 적도 없다고 떠들어댔다. 그때 클레어는 정신나간 언니의 기억이 떠올랐지만 그 기억은 완전히 외계인 놈이 마침내 자신의 가장 큰 욕망을 채우고 그녀의 풍만한 가슴을 맛보면서 망가졌다. 그 후 그녀는 그에게 즉시 원래대로 돌아가라고 위협했고
그는 슈이치의 무급 정비공이 되어 그의 목을 고쳐주었다. 마침내 인간으로 돌아온 그에게 클레어는 절박한 포옹으로 그를 놀라게 했고 그는 땀내나는 티셔츠로 그에 대한 답례를 했다. 나중에 그 외계인은 외계 역사와 자신과 친구들이 차원 이동 휴가 계획을 위해 동전으로 변신했다가 나노 기술 우주선이 고장나서 지구에 추락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추락으로 인해 그의 마법 동전 친구들은 일본 전역에 흩어졌고 그는 자신이 그 모든 동전을 다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동전들을 찾는 일을 하는 저임금 일자리 채용 공고를 냈고 그 일은 스테로이드 과다 복용한 슈퍼악당으로 변하는 거래. 사실 동전 100개를 구하면 이 외계인은 그걸로 타노스보다 강력한 도시는 물론이고 행성까지 파괴할 수 있는 악당들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해 슈이치가 그의 허풍을 믿지 못하자 클레어는 그 외계인 괴짜에게 초등학생 수준의 사회성을 가진 여자애가 1달러짜리 에너지 드링크를 달라고 했던 게 슈이치를 지금의 개 같은 모습으로 만들었다고 물어. 그는 모르는 척하며 클레어에게 그 쥐꼬리만 한 일을 제안하지만 그녀는 거절해. 나중에 두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자기 언니와 슈이치의 존재하지 않는 연애 경력을 밝혀내서 두 사람의 연결고리를 찾아야 한다고 잔소리를 늘어놓아. 반면에 그 놈은 그녀에게 남은 동전을 쓰지 말고 지금보다 더 큰 문제에 휘말리지 말라고 충고해. 그는 그녀에게 더 큰 공경을 안겨줬다며 자기 연민의 젖은 말을 시작하는데 클레어는 두 얼굴을 가진 부모가 살아있을 때가 지금보다 더 끔찍했다고 말해. 이제는 전과 달리 돌아갈 곳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그녀는 그에게 이미 자신을 깨끗하게 해줄 사람이 있으니 동전을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그는 그들이 얼마나 다른지 깨닫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슈이치는 마침내 최하위 루저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엄청난 멋쟁이가 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지만 선배 중 한 명인 부카와가 개입합니다. 나중에 수업 중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자 모든 남자애들이 슈이치가 갑자기 매력을 높였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미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옥상에서 그에게 다가가 그의 새롭고 향상된 모습에 열광하지만 하지만 이 순정남은 여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영감을 받은 헛소리로 그녀를 지루하게 합니다. 클레어가 그 대화를 엿듣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갑자기 세상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녀에게 묻고 이 어리석은 여자애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걱정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를 짜증나게 합니다. 그가 옥상을 떠나자 미훈에는 그의 못생긴 얼굴로 그를 바라보며 그가 머리를 부딪혔는지 궁금해합니다. 밤새도록 고민한 뒤 슈이치와 클레어는 외계 우주선이 추락한 숲으로 향한다. 외계 우주선이 추락한 곳으로 한편 매력적인 엄마도 마법 동전을 찾아 같은 숲으로 들어온다. 그런데 마른 타조처럼 생긴 마약쟁이를 만나게 된다. 그녀가 수집가임을 알아채고 고릴라로 변신하여 말한다. 자기 영역에 들어왔으니 죽거나 자기 부하가 되라고. 하지만 그 여자는 톰 홀랜드보다 못생긴 자의 부하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초능력을 발휘하여 그 타조 놈과 싸운다. 한편 슈이치와 클레어가 숲속 깊이 들어가자 그의 뛰어난 후각이 주변의 허브와 꽃들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클레어는 사람 냄새를 맡을 수 없으니 이제 쓸모없다며 만나는 사람은 모두 수집가이자 적이라고 가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슈이치는 클레어에게 그들을 만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묻고 클레어는 그냥 때려 눕히겠다고 농담하며 그의 도덕심에 불을 지핀다. 그가 더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며 투덜거리자 클레어는 그런 겁쟁이들은 어차피 지금은 누구랑도 싸울 여유가 없어.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제임스 본드처럼 행동하며 다른 수집가들과 그들의 정보를 최대한 많이 얻어야 해. 은밀하게 말이야. 조용히 정보를 수집하면서 말이야. 하지만 그녀는 수상한 사람을 발견하는 즉시 개로 변신할 것을 제안해. 그러자 그가 또다시 그들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다고 투덜거려. 좋은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클레어는 바보 같은 녀석에게 여기 오는 건 수집가들 뿐이라고. 진짜 정체를 숨기지 않으면 표적이 되어 결국에는 소중한 사람들의 목숨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일깨워줘. 그녀가 그의 콩알만 한 두뇌에 설명하는 순간 그는 앞쪽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고 그녀에게 경고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된 소녀는 옷을 벗기 시작하고 슈이치는 그녀의 몸매에 눈독 들이지 않으려는 척해. 그 후 그녀가 슈이치 안으로 들어가자 그들은 나무 사이를 뛰어다니며 그녀는 최고의 전투 전략은 위험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지 피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 도망치는 중입니다. 그들은 슈이치가 자신의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직접 만든 울트론과 마주하게 됩니다. 반면 클레어는 최고의 사업 전략을 제시하며 그와 함께 동전을 찾는 것을 제안하지만 그는 동전이 아니라 자신의 근육을 시험하기 위해 왔다고 말합니다. 동전이 아니라 근육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때 클레어는 실수했음을 깨닫고 근육질 남자는 망설이지 않고 행동에 나섭니다. 위험에 처한 것을 본 슈이치는 전투 IQ 제로를 발휘하여 그 남자를 때리지만 그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처음에는 보통보다 강하다고 말하지만 반격을 시작하면서 슈이치는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 클레어가 개입하여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나 그의 옆구리를 공격하지만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즉시 절망에 빠지지만 고뇌하는 와중에 힘이 회상이 떠오르고 그녀는 아직 죽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가장 강력한 무기, 낡은 말재주를 사용하여 울트론 흉내쟁이에게 자신이 최강이고 동전만 찾고 싶을 뿐 그의 샌드백 오디션을 보러 온 게 아니라고 말한다. 그가 주먹밥이 되고 싶어 하는 건 아니라고. 그가 왜 모두 동전에 집착하는지 묻자 그녀는 마더 테레사를 흉내내며 동전이 잘못된 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그걸 막고 싶다고 말한다. 그 남자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고 자신이 그녀가 말하는 잘못된 손이 아닌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고 묻는다. 말문이 막힌 그녀는 어쩔 수 없이 폭력에 의지하여 방아쇠를 당기지만 운명의 수호신이 단 하나의 팔을 잃는 대가로 그를 구해낸다. 팔 하나를. 그가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온 후 그는 클레어에게 목숨을 걸고 싸워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두 패배자는 엄청난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충격에 팔이 피투성이인데도 그 남자는 자기 차례라며 되갚아주겠다고 주장한다. 그리고는 이상한 자기만의 무술 자세를 취하며 슈이치는 그가 마귀를 쫓는 의식이라도 하는 건 아닌지 의아해한다. 하지만 결론을 내리기도 전에 클레어는 그들이 곧 구워질 처지라는 걸 깨닫고 이상한 남자가 초강력 공격을 날리는 순간 도망친다. 공격을 땅을 꿰뚫은 후 그는 마치 관심을 갈구하는 바보처럼 도망친 녀석들을 찾으며 초강력 공격을 한 번 더 날리겠다고 위협한다. 그런데 슈이치가 갑자기 나타나 그를 껴안으며 사랑으로 그를 고치려 한다. 사랑으로. 하지만 그 남자는 오해하고 그를 영원히 죽이겠다고 위협한다. 클레어가 뒤에서 나타나 총을 겨누며 게임 끝이라고 말한다. 그 남자는 자신의 뛰어난 지능을 이용해 클레어의 목소리가 자신이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목소리라는 것을 계산해낸다. 그래서 이제 상대가 2명이 되었으니 그녀는 그냥 평범한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총의 위력을 알기에 그는 2가지를 확신했다. 하나는 총을 피하면서 동시에 슈이치를 따돌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둘째는 그녀가 총의 반동을 버틸 수 없다는 것이다. 양날의 검 위를 꺾고 있음을 깨달은 그는 다시 약물 효과가 사라진 모습으로 돌아가 패배를 인정하고 나중에 클레어에게 자신을 끝내달라고 애원한다. 자신이 그렇게 무능한 패배자라는 걸 알고는 살 수 없다고 하면서 그러자 그녀는 거기서 얻을 게 없다며 그의 전화번호를 달라고 한다. 그러자 그 덩치는 전화기가 없다고 말한다. 그때 그는 자신이 평범한 남자라는 것을 깨닫고 얼굴이 빨개지며 언제 그녀가 무료 팬 서비스를 그만둘지 궁금해한다. 그녀가 옷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자 어떤 변태가 몰래 그녀의 사진을 찍어 성인 사이트에 팔려고 하고 사진을 핥은 후 자신의 추한 얼굴을 보여주기로 한다. 그러자 그 거대한 박테리아는 그들이 도망치려 한다면 자신이 찾아낼 거라고 큰소리치고 클레어는 나무 둥치에 있는 낙서를 보고 이 지역이 원피스 광팬들의 거주지임을 깨닫는다. 반면에 거구는 그 녀석의 헛소리를 더 이상 못 참고 바로 최고 수준의 요리 실력으로 그를 반으로 갈라버렸고 클레어는 그 찌질이의 나약함에 크게 웃었다. 소리내어 웃었다. 얼마나 무능한 놈인지. 그 후 그 건장한 남자는 자신을 샌드맨이라고 소개하며 그들을 도와 동전을 찾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클레어가 박테리아의 휴대폰을 살펴보는 동안 샌드는 슈이치에게 따로 움직이자는 게 그의 아이디어였냐고 물었고 클레어는 그 바보가 자기가 도망칠 때 자신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자기가 관계에서 더 우위에 있으니 상황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슈이치는 진정한 남자라는 칭호를 얻었고 클레어는 휴대폰에서 다음 목표를 찾았다. 며칠 후 그녀는 역사상 가장 못생긴 사발머리를 한 남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 그 엑셀 박테리아에게 협박을 받고 있는지 물었다. 그 겁쟁이는 부정하지 않고 그녀가 자신의 부하 중 하나인지 물었고 그녀는 비웃으며 아니라고 말했다. 증거로 그녀는 죽은 박테리아의 장례 초상화를 그에게 보내는데
그걸 본 그는 무릎을 꿇고 그녀가 자신의 작은 파워레인저 그룹에 합류하는 것을 돕겠다고 동의한다. 그룹 전화를 끊은 후 슈이치는 클레어에게 새 그룹의 셈에 대해 말할 건지 묻지만 그녀는 거절하며 그 이유는 그 마초 본인이 자신들 둘 외에는 아무도 돕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들 둘 말고는 아무도 도울 수 없어요. 그는 또한 그녀의 정신 나간 여동생이 숲속에 있는지 생각해보라고 묻고 그녀는 전화통화로 미루어 보아 그녀가 정말 강력한 동맹들과 함께 있다고 추론한다. 전화했던 거? 이 때문에 슈이치는 그렇게 매력적인 여자가 자신 같은 겁쟁이에게 관심을 쏟고 그를 초강력 괴물로 만들어준 이유를 곱씹으며 클레어에게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붉은 실연으로 만났다고 생각하는지 묻는다. 우연히 만났거나 혹은 붉은 실연으로 만났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그가 그녀의 짙은 향수 때문에 숨이 막히기 시작하는 동안 그를 껴안으며 후자라고 말한다. 유통기한 지난 향수. 결국 이것은 그 커플을 한가운데 허름하고 수상쩍은 건물로 데려온다. 매력적인 여자가 자기와 그 약골 무리들이 악당들이 먼저 모든 동전을 모으기 전에 세상을 구하기 위한 임무를 맡았다고 떠들어대는 숲속. 자판기 외계인이 시작한 난장판을 끝내야 한다나 뭐라나. 그 후 그녀는 슈이치로 변장한 클레어를 그들에게 소개하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라고 부탁하며 그들이 이제 그만해야 할 때라는 걸 깨닫게 해. 그만해야 한다고. 클레어는 으르렁거리며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 매력적인 여자는 그들의 풋내기로 밴드에 들어오기 전에 특별한 계약을 맺어야 한다며 그러려면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해. 슈이치의 정체가 밝혀질까봐 두려워진 그녀와 그 겁쟁이는 개 주머니에서 클레어만 꺼내는 기발한 계획을 세워. 그래서 누가 죽더라도 그녀가 죽는 거야. 나중에 마스코트 복장을 벗고 나오자 그렇게 매력적인 여자가 그런 좁고 질척거리는 공간에서 탈출하는 모습에 모두들 심지어 비키니관까지 흥분해. 이 큰 반전이 있은 후 그녀는 슈이치에게 곧 돌아오겠다고 안심시키고 떠나 매력적인 여자랑 같이 마법을 부리려고. 한편 파워레인저 여자애는 슈이치에게 동물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고 어필하려고 하는데 동물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해. 호기심 많고 악당들보다 먼저 마법 동전을 모두 모아 세상을 구하고 싶어하는 그 여자는 그녀는 두 동전이 똑같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트라우마 유대감을 형성하기 시작하는데 두 동전이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되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아이키치는 질투심의 발작을 일으켜 나중에 슈이치는 그 여자애와 함께 숲으로 가서 잃어버린 지갑을 그의 뛰어난 후각으로 찾으려 하는데 그녀는 철분 결핍이 있다며 고양이 귀를 보여주면 자기랑 관계를 맺어줄 거냐고 물어봐. 이 변태는 고양이 귀 여자랑 관계를 맺는 상상에 흥분하지만 여전히 그녀를 집 안으로 들이지 않고 그녀는 그 이유가 그의 여자친구가 화낼까 봐서인지 궁금해. 바람둥이인 그는 클레어가 여자친구라고 부인하고 그녀가 안으로 들어오면 옷이 젖을 거라는 핑계를 대. 그녀가 그것들을 없애주기를 바라면서 알고 보니 고양이 소녀 요시오카는 훨씬 더 큰 패티시 여왕이었고 정확히 그렇게 했는데 아이키치는 그 옆에서 계속 촬영하면서 나중에 성인 사이트에 영상을 팔 생각이었다. 한편 그녀는 마침내 슈이치 안으로 들어가지만 그는 그녀의 음모도 클레어만큼 매력적이지 않고 그녀의 몸 사용 실력도 형편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요시오카는 그의 감정을 눈치채고 질투심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지만 그가 클레어 이야기만 해도 그의 207번째 뼈가 튀어나오자 그녀의 말을 막았다. 한편 그 매력적인 여자는 목에 초커를 매는 의식을 시작했다. 그녀는 비밀을 누설하거나 배신감을 느끼면 이 목걸이가 그녀를 머리가 없는 닭으로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알리나의 조수는 요시오카의 지저분한 지갑을 발견하고 훔치기로 결정했다. 그만둬. 반면에 그 매력적인 여자는 자신을 사약하라고 소개하며 애인의 자살 의식 후 전학을 온 후 알리나를 만났다고 밝힙니다. 의식. 사교성 없는 외계인처럼 살고 싶었지만 알리나는 그녀와 친구가 되려고 노력했고 결국 그녀의 연애 후유증을 달래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유증은 오래가지 못했고 그녀는 삼류정의 연맹을 만들기에 집중해야 했고 그 후 그녀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한편 알리나와 그녀의 패거리는 마치 매트릭스를 본 흉내쟁이처럼 숲을 지나가는데 그룹의 리더는 그의 양자 아들인 스바루에게 헌옷에 정신 팔지 말라고 하지만 반항적인 10대는 기분이 상합니다. 그는 누가 상사인지 보여주려 하지만 알리나가 그만하라고 하자 그는 엄마 말을 듣고 산책을 갑니다. 그가 간 후 알리나는 흉내쟁이 보스에게 그 아이가 중요한 열쇠이니 아이에게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들의 세계 정복 계획. 한편 참견 잘하는 고양이 같은 여자애가 슈이치에게 사야카가 말한 악당들을 본 적이 있냐고 묻고 슈이치는 클레어와의 첫 데이트를 망친 이모빗을 떠올립니다.
그녀와의 첫 데이트를 망친 이모빗을 떠올립니다. 요시오카가 어떻게 처리했냐고 묻자 그는 아예 죽였다고 자랑하며 바지를 입지 않았는데도 바지에 오줌을 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바보는 자기가 그럴 만큼 용감하지 않으니 심술궂은 여자친구가 시켰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이 막을 수 있었지만 막지 않았으니 자기가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때 알리나와 그녀, 패거리의 역겨운 냄새 때문에 그의 불쌍한 사연은 중단됩니다. 슈이치는 그 냄새가 그들의 자선 재킷에서 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는 그들의 강력한 알파 기운을 믿을 수 없으며 싸운다면 죽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어리석은 여자는 싸구려 지갑 때문에 울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애는 지갑을 사주고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안간힘을 쓰는 누저는 그녀에게 지갑을 사주고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낡은 은신처로 돌아와 클레어가 새로운 멤버로 소개되는데 잘생긴 스네이프, 무라카미는 그녀를 꼬셔서 관계를 맺으려 하지만 클레어는 그를 뿌리치고 바람핀 남자친구를 찾으러 간다. 어디 갔냐는 클레어에게 무라카미는 파워레인저 여자애랑 놀았다고 말한다. 그리고 둘이서 바람 쐬러 나갔다고 한다. 하지만 클레어는 그의 말을 믿지 않고 매우 질투하는 아이쿠치에게 알고 있는 것을 다 털어놓으라고 말한다. 그러자 그 놈은 단순히 사건의 전말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위치와 요시오카의 19금 영상을 클레어 앞에서 보여준다. 그 후 클레어는 바람핀 놈을 찾으러 가기로 한다. 하지만 사야카는 자신과 요시오카 모두 그들 중 하나이고 요시오카가 위험에 처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함께 가겠다고 말한다. 한편 스위치는 겁먹은 바보처럼 굴지 않고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고 장황하게 말하지만 스바루가 알파 기운을 풍기며 나타나자 그 불쌍한 놈은 바지에 지릴 정도로 겁에 질린다. 바지에 오줌을 싸버린다. 요시오카는 지갑을 핑계로 그 말썽꾸러기와 협상하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듣지 않고 엄마 아빠를 부릅니다. 두 못생긴 도깨비들은 슈이치를 바로 데려가고 레모네이드가 비싸니까 그들은 슈이치와 요시오카를 의심하게 만들지만 스바루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한편 무라카미는 클레어에게 다시 한번 어필하려 하고 그의 시그마 스토리를 이용해 인상을 주려 합니다. 그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지 않는 이유는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팀원들의 안전을 걱정하지 않기 때문이며 그들 중 유일하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녀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그녀에게 거절당하자 그는 인증된 마조이스트처럼 그녀가 얼마나 멋진지 열광합니다. 그러고는 못생긴 마스코트가 그녀의 아빠냐고 묻지만 클레어는 슈이치를 자신의 다른 절반이자 소울메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녀의 다른 절반이자 소울메이트라고 합니다. 한편 그 바람둥이 소울메이트는 힘을 사용하여 자신과 안에 있는 다진 고기를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고양이 소녀로 변신시키고 비명을 지릅니다. 이 비명은 클레어와 그녀의 언니 모두에게 들리고 언니는 그 소리에 그녀의 몬스터 형태를 찾아서 스바루를 찾아라. 범죄 현장으로 돌아와서 스바루의 신 콤플렉스 때문에 그는 이 엄청나게 강한 놈조차도 자신의 형편없는 능력으로 싸우려고 부모님을 다시 부르고 공격을 감행한다. 슈이치의 변신 형태를 향해 하지만 공격을 피하고 그의 어머니를 발로 차버린다. 못생긴 얼굴을 스바루는 아버지의 주먹으로 이 발차기를 받아치고 그 약골이 땅에 쓰러지면서 지금 자신이 슈이치인지 요시오카인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슈이치의 영혼은 그 여자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스바루가 얼마 전에 그녀의 머리를 무자비하게 으깨고 죽인 것에 대해 극도로 분노하며 복수를 맹세한다. 그러면서 그는 얻어맞으면서 이 독백을 하는 동안 요시오카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자신을 위해 복수하려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러한 상호적인 사랑의 힘이 슈이치를 엄청나게 고양시켜서 스바루의 방어를 무너뜨리고 그에게 총구를 겨누지만 알리나가 마침 나타나서 그의 비참한 생명을 구한다. 구해준다. 그녀는 스바루에게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 자신을 지키라고 말한다. 그러고는 완전히 트라우마에 빠진 슈이치에게로 시선을 돌린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을 보자 클레어가 떠오른 그는 다시 총을 들고 그녀를 죽이려 한다. 클레어를 위해서였지만 요시오카는 그의 기억을 보고 그를 막는다. 그와 알리나가 사귀던 기억이었다. 그 때문에 변형생물은 기절하고 슈이치는 반쯤 의식이 있는 상태로 알리나가 떠나는 것을 본다. 잠시 후 얼마 후 클레어가 범죄 현장에 도착하고 무라카미가 막으려 했지만 슈이치의 마스코트 모습으로 달려가 그의 애인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한다. 케이크는 한가득 놓여 있었다. 한편 슈이치는 학원에 다니던 시절 기억에 잠긴다. 착한 선생님이 부모님이 집에 없어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그에게 요리 수업을 제안했던 기억이었다. 그때 선생님은 친구들이 곧 올 거라고 말해주었다. 하지만 그 전에
일이 벌어지고 클레어가 그를 깨운다. 하지만 그의 안부를 걱정하면서도 이 자식은 나무 뒤에서 팬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시오카를 찾는다. 요시오카를 엄청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무라카미는 그녀에게 옷을 던져 입히고 슈이치를 은신처로 데려간다. 거기서 그는 그들의 패션을 따라 사야카의 못생긴 목걸이를 하고 토마토 퓨레가 된 후의 일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모두에게 밝힌다. 토마토 퓨레. 요시오카도 같은 말을 하지만 클레어는 그녀가 거짓말한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하지만 클레어가 그녀를 몰아붙이기 전에 요시오카의 자칭 루저인 남자친구가 끼어들어 슈이치가 자신의 여자친구 될 사람을 죽을 뻔하게 만들었다고 비난한다. 그러자 무라카미가 그 루저에게 닥치라고 말한다. 특히 친구들이 목숨 걸고 싸울 때 겁쟁이처럼 도망쳤으니까 그의 친구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동안 그는 슈이치를 연애 구루라고 부르며 그의 최고 수준의 RIZ 전략, 북극꽃말을 위한 이사오도 그 대열에 합류하려 하고 이 남자는 자신이 가진 능력, 살아있는 광합성 기계로 기른 싱싱한 꽃다발로 슈이치에게 다가가고 자신의 집 근처 학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던 슈이치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슈이치는 자신이 그 학원의 유일한 학생이었고 태어나서 한 번도 친구가 없었다는 사실에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사오는 당황해서 고개만 끄덕이고 요시오카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봅니다. 그들의 만남이 계속되는 동안 무라카미는 그들만의 존 신화를 소개하는데 바로 슈이치와 클레어 모두 근처 편의점에서 본 사람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에아라라고 소개하고 사야카가 음모론을 펼치며 재빨리 사라집니다. 슈이치와 요시오카가 깔린 후 다른 악당이 나타나 스바루와 싸웠다고 추측하며 말입니다. 말이죠. 그러는 동안 그 둘은 잊혀져서 무사했습니다. 모두가 그럴듯하다고 생각했지만 클레어는 그렇게 바보 같지 않아서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멍청이들과는 달리 그건 그렇고 그녀는 자신과 슈이치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모두에게 보여주겠다며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모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거기서 그 커플은 순진한 나무를 훼손하며 힘을 과시하고 클레어는 요시오카의 질투심에 불을 지릅니다. 나중에 그녀는 요시오카를 거짓말쟁이의 바람둥이라고 부르지만 못생긴 고양이 소녀는 슈이치와 관계를 가진 것에 질투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클레어는 슈이치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대체 불가능하다며 질투할 가치도 없다고 말하자 요시오카는 그녀를 망상에 빠졌다고 말하고 자신과 슈이치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고 말하고 떠납니다. 그날 밤 슈이치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자신이 거의 요리될 뻔한 것에 대해 화가 났다고 생각하지만 그녀는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저렴한 편의점 데이트를 합니다. 컵라면을 끓여 먹은 후 그녀는 마침내 그에게 자신을 좋아하는지 묻는다. 둘 다 그와 관계가 있었으니 요시오카 씨보다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걸까? 슈이치는 당황해서 그녀를 그저 바람둥이 취급하려 한다. 그러자 클레어는 그가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그의 순결을 빼앗아 주겠다고 제안한다. 하지만 그가 그녀의 유혹적인 제안에 예스라고 말하기도 전에 클레어는 장난이었다며 물러선다. 그는 실망한다. 그를 실망시킨 채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그는 그녀의 매력적인 몸매를 떠올리며 잠 못 이루고 결국 열을 식히러 밖으로 나간다. 산책 중 그는 차에 치인 강아지를 묶고 있는 부카와를 만나 도와주려 하지만 강아지의 잘린 꼬리를 보고 등골이 오싹해진다. 강아지의 잘린 꼬리를 보고 등골이 서늘해진다. 그의 표정을 본 부카와는 안경을 벗으니 얼마나 잘생겨 보이는지 말하며 그의 시선을 돌린다. 슈이치는 그도 성소수자인가 의아해한다. 후에 두 사람이 편의점으로 가는 길에 정과자처럼 생긴 못생긴 놈들이 부카와에게 소리치며 또 다른 아이를 괴롭히려는 거냐고 묻는다. 돈을 주자 그저 웃는다. 하지만 슈이치는 자신이 아는 부카와가 테레사의 환생이라는 사실의 이상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테레사의 환생. 다음 날 그 생각에 잠겨있던 그는 미운의 고장난 자전거를 발견하고 무급 정비공이 되어주겠다고 자원한다. 그날 저녁 클레어가 사유지에서 꽃을 훔치는 동안 직업 없는 요시오카는 알리나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와 슈이치가 추앙키메라 고양이로 변했던 일에 대해 묻는다. 그러자 알리나는 그것이 슈이치의 마스코트 의상의 가장 강력한 능력 중 하나이며 목표가 같은 사람과 힘을 합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알게 된다. 슈이치의 마스코트 의상의 가장 강력한 능력 중 하나로 목표가 같은 사람과 그의 힘을 합칠 수 있게 해준다. 목표가 같은 사람과 그의 힘을 합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다. 알리나는 그녀에게 전화번호를 어떻게 구했는지 묻고
그 여자는 슈이치에게서 받았다고 한다. 그 말에 알리나는 그녀가 슈이치의 기억에서 자신을 지웠다고 확신하며 속으로 분노한다. 그녀 요시오카는 지워진 기억의 빈 공간을 모두 채워 그의 기억 속에서 그 번호를 보았다고 말하며 알리나에게 잘 보이려고 그녀를 칭찬한다. 그저 자신이 죽지 않기 위해 알리나가 아직 자신이 취하층에 있다는 걸 상기시켜주지 않을 때까지 속으로 애쓰는 모습. 알리나가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아직 일깨워주지 않을 때까지 인연이 세상 멸망을 막기 위해 손을 잡자고 제안하다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녀의 헛소리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녀는 마침내 알리나에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100개의 동전이 그렇게 불가능하지 않으며 이미 누군가가 모았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나머지 범죄 조직원들이 나타나자 그녀는 전화를 끊고 클레어는 마법 동전을 들고 자신의 교묘한 계획을 드러낸다. 다음 날 그들의 작은 서커스단은 더 많은 동전을 찾기 위해 숲으로 향하고 사야카 펩은 그들이 악당의 수준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모두 더 나은 인간이라고 설득한다. 악당 수준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그녀는 또한 바보처럼 동전을 찾아다니는 대신 곧바로 본 목표인 추락한 우주선으로 향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자 그들은 산이 클레어와 슈이치를 요리했던 장소를 발견하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한다. 수상한 커플은 아무 말도 안 하지만 아이쿠치의 허풍 감지기는 그들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감지한다.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하지만 그가 뭔가 말하기 전에 그룹은 바위에 있는 원피스 로고에 시선을 빼앗긴다. 그리고 클레어는 이것이 그들이 싸웠던 엑셀 박테리아 무리의 영역 표시임을 깨닫는다. 그들이 싸웠던 박테리아들. 아이쿠치는 바지를 축축하게 적시며 영역 표시를 할 정도라면 적들이 얼마나 강할지 징징거린다. 클레어는 그를 약골이라고 부르면서 하루 칼로리 섭취량을 채운다. 사야카는 클레어에게 그들의 영역을 정찰하면서 찍은 짝퉁 할로윈 악당들을 보여주며 그의 무가치한 존재를 옹호한다. 그리고 그 영역을 우회하여 추락한 우주선으로 가는 먼 길을 가자고 제안한다. 찍은 짝퉁 할로윈 테마 악당들을 보여주며 그 영역을 우회해서 추락한 우주선으로 가는 먼 길을 가자고 제안한다. 그 영역을 개같은 놈이 에렌의 짝퉁 의붓 형제가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이유를 궁금해하는 동안 클레어는 고릴라가 그의 머리를 잡고 그에게서 섹시한 여자를 끌어내려고 할 때도 침착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의 성질 급한 놈이 그에게 총을 겨누자 그는 마치 장난감처럼 총을 막아냅니다. 애들 장난처럼 말이죠. 슈이치는 중고 무기를 샀던 과거의 자신을 저주하는 동안 고릴라는 총을 끼어든 고양이 소녀에게 겨누며 그녀를 없애려 합니다. 죽이려고요. 하지만 슈이치는 다시 찌질이 모드로 돌아가서 모든 재미를 망쳐버립니다. 마치 추한 악당들이 전장에 도착한 것처럼 말이죠. 고릴라도 타조 모습으로 돌아가서 앞으로는 자신을 위해 동전을 모을 거라고, 그래서 동료들의 꿈을 이루어줄 거라고 떠듭니다. 돈이든 차든 섹시한 여자든 말이죠. 그는 또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소시지를 태워 죽였으니 그 대신 누군가 자원해서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클레어는 그의 말을 믿지 않고 무라카미나 이사오가 그에게 맞아 죽으면 어떻게 될 거냐고 묻자 그 미친놈은 웃으며 그래도 그들 중 한 명을 바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이것이 복수의 게임이 아니라 심리전이라고 설명하며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는 그들이 더 나은 인간이라고 느끼지 않도록 하고 그들의 소위 정의의 동맹이 그의 기영쇼 바로 옆 최하층이 쓰레기 계급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떠나기 전에 그는 클레어를 희생물 경쟁에서 제외시키며 그녀가 그들만큼 역겹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나중에 그들이 모두 함께 불운의 신들을 저주하고 이사오와 무라카미가 고릴라의 폭행에서 살아남은 것을 은근히 축하하자 후자는 이제 그들의 유일한 선택은 적과 싸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200m 거리에서 냄새 맡을 수 있는 시차이는 이 제안에 동의하지만 아이카츠의 겁쟁이 녀석은 평소처럼 징징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들 중 한 명이라도 그들을 너무 심하게 요리했다면 절대 그의 조수들이 2명이나 더 참가한다면 두 번째 폭행을 생존할 수 없다고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두 희생의 제물로 바치는 것보다 그들 중 한 명만 희생시키는 것이 현명합니다. 저승. 클레어는 그에게 동의하며 그가 그들에게 명백한 사실을 지적할 만큼 용감하니 최종 희생 제물로 선택되어야 한다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게 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알고 보니 클레어는 허세였고 그는 입을 다물고 나머지는 탈출 계획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타조가 되고 싶어하는 남자는 과거를 회상하며 말 그대로 똥 치우는 일을 하며 사회에서 따돌림받던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고 자신이 이제 정글의 고릴라 왕처럼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한편 에아라는 자신이 투명인간이 되어
악당 보스를 암살하자고 제안하지만 클레어는 그들 중에 뛰어난 후각이나 X선 시력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한편 이사오가 쓸모없는 왕이라고 울고 있자 클레어가 다가와 전에 훔쳤던 꽃을 건네주며 그것을 키워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합니다. 이사오는 그녀가 그렇게 치명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지만 그녀의 명령에 따르지만 나중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나중에 슈이치가 그녀의 꽃밭 한가운데서 그녀를 발견했을 때 그는 꽃에서 나는 독성, 기온을 맞지만 겁쟁이에서 덜겁쟁이로 업그레이드 되었기에 그는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클레어는 그에게 그녀가 탈출 계획을 실행하려 한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리라고 부탁하고 그는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클레어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도덕심 없이 대량 살상과 같은 끔찍한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자랑하며 그는 착한 척 연기하는 데 능숙하니 손을 깨끗이 유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슈이치는 자신의 여자친구들의 노골적인 바람에 지쳐서 클레어에게 자신의 짐을 함께 나누겠다고 말하고 그녀를 껴안아 그녀를 눈물 짓게 합니다. 나중에 슈이치와 클레어가 산에 불을 지른 후 사야카와 일행은 이사오와 함께 목숨을 걸고 도망칩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어떤 종류의 꽃에 불을 질렀는지 묻고 그것이 타면서 매우 강한 독을 내뿜는 종류야. 한편 악당 연맹이 그들을 쫓아오자 아이키치는 아부를 시작하며 오스트리치 씨에게 자신과 요시오카가 그의 팀에 합류하게 해달라고 애원한다. 그는 그 이유를 궁금해하고 그 패배자가 이사오의 능력과 꽃에 대해 짓거리기 시작하자 그의 목에 걸린 목걸이가 그를 질식시켜 지옥으로 보낸다. 이것을 본 그 남자는 지크로 변신하여 산으로 달려가 정신 나간 패배자들을 죽이려 하지만 그의 사랑스러운 박테리아들이 길에서 독 때문에 죽기 시작한다. 그때 그는 망했다는 것을 깨닫고 남은 동료들을 구하는 것을 2.0 폭행 세션을 시작하는 것보다 선택한다. 한편 슈이치는 강아지 모습으로 변신하여 서커스가 숲을 빠져나가는 동안 가능한 많은 여자들을 모은다. 바비큐가 끝난 후 슈이치는 멀리서 타오르는 작품을 바라보며 클레어가 고릴라가 산불을 보고 바로 그들의 머리 쪽으로 달려올 것을 생각했을까 궁금해한다. 고릴라가 산불을 보고 바로 그들의 머리 쪽으로 달려올 것을 생각했을까 궁금해한다. 그녀는 그랬다고 말하지만 그가 친구들을 버리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기에 그렇게 했던 거라고 합니다. 슈이치로부터 떨어져 나온 후 사야카는 자신이 얼마나 조종하는 괴물이 될 수 있는지 본 후로는 자신을 믿기 어렵다고 말하고 불쌍한 알리나에 대한 거짓말도 하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클레어는 미소를 지으며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를 이해한다고 말하고 자신도 믿기 어려웠던 때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동생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게 된 클레어는 자신만이 자신으로부터 그녀를 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편 알리나는 자판기 남자를 찾아가고 그는 그녀의 언니가 며칠 전에 전 남자친구와 함께 자신을 찾아왔다고 알려줍니다. 그녀는 그가 숲속에 있는 자신의 행방을 알려준 사람이라고 의심하지만 그는 부인하며 그저 착한 심부름꾼처럼 그의 동전을 모아주면 더 강력한 아이템을 주겠다고 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연쇄 살인마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재밌긴 했지만 그 재미를 본 자신이 감정적으로 굴지 말라고 그에게 말한다. 스릴을 만끽한 후에 진실이 항상 그렇듯이 이것은 그녀를 격분시켰고 그녀는 악몽 같은 변신을 한다. 그의 목을 꺾겠다고 위협하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결국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울 수밖에 없었다. 다른 시간대에서 클레어가 상황이 진정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슈이치의 패배자 기질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고 클레어는 스킨십으로 그를 위로한다. 이것은 야시오카를 흥분시키지만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세카가 개입한다. 너무 심각해지기 전에 그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하지만 클레어는 아직 원피스 팬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얼굴을 봤기 때문에 그들이 친구들을 죽인 것에 대해 복수하려고 올지도 모른다. 모두 동의하지만 세카는 그 일을 하려면 살아남아야 한다고 말하고 모두 오늘은 집으로 돌아가기로 한다. 그날 밤 에이쿠라는 프로급 아첨꾼 실력을 발휘하여 세카에게 아부한다. 그녀가 세계 평화에 대한 헛소리를 짓거리는 동안 자신의 생각을 아름답다고 말하며 아부가 그녀를 잠들게 해주길 바란다. 그녀와 함께 하려다 거절당하고 한편 이사오와 무라카미는 꼭 필요한 치료 세션을 하는 동안 슈이치와 그의 여자친구를 험담한다. 동시에 그 커플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슈이치의 내면의 악당이 그를 지배하고 그는 클레어에게 다른 팀의 남자들이 모두 죽는 게 더 나을 거라고 말한다. 그녀의 비도덕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클레어는 그를 껴안고 둘은 울기 시작한 후 즉시 회복하고 여자친구가
그에게 영화 데이트를 제안한다. 처음에는 망설이지만 그녀가 나중에 볼을 때려도 좋다고 하자 그는 즉시 동의한다. 다음 날 평소처럼 학교에 가던 중 그들은 삼각관계의 여왕인 여자가 같은 학교에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고 클레어는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 점심시간에 그 여자애가 슈이치의 관심을 끌려고 동전 때문에 공경에 처한 척 연기하지만 슈이치는 학교에선 그의 곁에 붙지 말고 공격받고 죽을 것 같을 때만 연락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슈이치가 일상으로 돌아가자 부카와가 학교에 안 온다는 걸 알게 됩니다. 며칠 후 강에서 익은 시체가 떠내려오면서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세균 갱단의 일원인 부카와일 것이라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슈이치는 이 일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자판기 외계인에게 가서 화를 냅니다. 그러자 외계인은 슈이치가 돈이 없으니 마법 동전 하나로 원래의 지질이 모습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는 말로써 돈을 지불하고 사야카와 타조 경주에 대해 이야기하며 모든 동전을 모아서 자신이 시작한 이 괴상한 쇼를 끝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완전 거지라서 그는 말로써 돈을 지불하고 사야카와 타조 경주에 대해 이야기하며 모든 동전을 모아서 이 괴상한 쇼를 끝낼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자신이 시작한 일이니까요. 외계인이 비웃으며 내 맘대로 하라고 해. 너 따위 약골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저 입만 나불거릴 뿐이지. 그가 떠들고 있는 동안 어떤 남자가 벽 뒤에서 그 소리를 엿듣습니다. 나중에 슈이치가 쓰레기통으로 가는 패배자의 산책을 마친 후 그는 그 남자에게 나오라고 합니다. 그의 개코가 이미 그의 헛소리를 맡았으니까요. 이 야심차지만 미숙한 마피아는 미성년자인 그에게 칼을 겨누며 죽은 아버지와 친구들을 위해 그와 그의 여자친구를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리고 친구들, 이 말을 들은 슈이치는 자신의 마스코트 복장을 입고 존 윅을 흉내낸 이 남자에게 누가 아빠인지 보여줍니다. 그가 쓰러지자 슈이치는 그에게 부카와에 대해 묻고 모두가 양면적인 얼굴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부카와와 그들의 죽은 보스도 포함해서요. 그에게는 놈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그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때 클레어가 슈이치에게 전화를 걸고 그가 전화를 받는 동안 악당은 칼을 뽑으려 하며 슈이치가 너무 겁쟁이라서 끝내지 못한다고 쏘아붙인다. 그를 끝장낼 수 없으니 독초를 쓴 건 그의 여자친구일 거라고 말한다. 그 말에 화가 난 그는 총을 꺼내 쏘고 본격적으로 악당이 된다. 악당 아크에 진입한다. 한편 외계인은 숲속을 거닐며 자신이 해파리였던 시절을 떠올린다. 그리고 이 헝거게임 계획의 배후 고등학생 하노카를 만났던 때를 고등학생이었다. 하노카는 그의 동전 중 하나를 가지고 와 그의 푸념을 다 들어준 후 다른 친구들을 찾아보라고 제안했지만 그는 관심 없다고 말했다. 관심 없다고 했다. 영생이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여도 결국 지루해지고 그들은 그런 경험을 하지 않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 결국 지루해지며 차라리 그들은 그런 경험을 하지 않는 게 낫다고 말했다. 하노카는 그렇게 되면 그가 외로워질 거라고 말하며 자판기를 설치해서 동전을 모아 소원을 들어주는 방법을 제안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게 될 거라고 말했다. 친구들, 나중에 그녀가 그의 마케팅 홍보대사가 되면서 그녀는 그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줬는데 그녀 친구들의 모임 사진이었고 스위치와 알리나 둘 다 포함되어 있었고 그들에게도 동전을 찾아달라고 부탁해보라고 제안했어요. 현재로 돌아와서 그가 계속 추억에 잠기는 동안 몇몇 놈들이 우주선 추락 현장에 침입하려고 하지만 슈퍼사이야 인짝퉁에게 막히는데 하노카의 알비노 버전과 함께 할로윈 테마의 그들의 머리를 뜯어버리며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을 거기서 멀리할 거라고 맹세했죠. 동시에 못생긴 놈이 머리도 엉망으로 하고 알리나와 그녀의 수상한 범죄 파트너 나오토에게 그 짝퉁 손오공 같은 놈에 대해 묻지만 그가 이미 동전 100개를 모았고 이제는 무급으로 추락한 우주선의 경비를 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우주선 말이에요. 게다가 그들은 그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밝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예전에 절친이었기 때문이죠. 그때 이야기는 몇 달 전 어느 저녁 나오토가 슈퍼사이야인 녀석 카이도에게 여자친구 에이코 험담을 늘어놓고 있었다. 카이도, 요즘 에이코가 이상하게 굴고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말했지만 자세한 설명은 없었다. 더 이상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다. 반면 카이도는 몇 달 만에 빡빡한 학교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들떠 있었고 과거 어느 저녁 훨씬 사회성이 부족했던 슈이치가 강가에서 낚시를 하려고 애쓰는 동안 에이코가 그를 루저라고 부르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리고 에이코는 그를 나고자라고 불렀다. 반면 카이도는 별로 관심 없었지만
하노카가 나오토를 응원하기 시작하자 열렬한 팬으로서 나오토를 응원하자 카이도는 어쩔 수 없이 그들 쪽으로 뛰어들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그는 다음 날 아침 친구들과 만났고 마음은 영락없는 어린아이들이었던 그들은 근처 공원으로 향했고 카이도는 하노카가 언제 나타날까 궁금해했다. 그런데 몇 달 전 그녀의 아버지가 마약 관련 어두운 사업에 연루되어 체포된 후 하노카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체포되었다. 그 충격에 힘들어했지만 에이코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그에게 자신을 잊으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에게 그냥 자신을 잊으라고 말했다. 하지만 카이도는 가만히 있지 않고 에이코를 맡았다는 친척을 찾아갔고 그년이 에이코가 가출했으며 만약 에이코를 찾으면 그 자리에 머물도록 하고 절대 돌아오지 말라고 전하라고 했다. 말하라고 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에이코가 이전에 머리를 쓸어넘기던 방식으로 보아 에이코가 새로운 하노카라는 것을 깨달았고 재빨리 그녀를 쫓기 시작했다. 그리고 재빨리 그녀를 스토킹하기 시작했다. 그녀를 지켜본 세월에 감사하며 그녀를 잡으려 했던 카이도는 결국 자판기 코너에 도착했고 거기서 외계인이 그를 맞이하며 하노카가 집으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이에 카이도는 불쾌함을 느껴 자신의 패거리를 모두 데리고 와서 외계인을 협박하여 모든 것을 털어놓게 하려 했지만 외계인은 자신이 마법 팔다리로 그들을 겁주었고 그들의 무능한 존재로는 외계인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카이도는 자신의 셜록 같은 두뇌를 사용하여 하노카가 에이코이며 진짜 에이코는 아마 죽었을 거야. 그래서 나오토가 최근에 여자친구가 이상하게 느껴졌던 거지. 요즘 이상했던 거야. 외계인은 그의 텅 빌 가능성이 있는 머리를 쥐어짜는 그를 불쌍히 여겨 그의 주장을 지지해줬어. 하노카가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서 동전의 소원을 빌었다고 설명해주면서 사라지고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 했대. 나중에 카이도는 하노카가 에이코를 죽였다고 넌지시 말했어. 나오토를 차지하고 싶어서. 그 후 나오토는 에이코가 살아있을 때 겪었던 모든 괴롭힘에 대한 플래시백을 떠올리며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어. 그녀가 살아있을 때 겪었던 일들을 깨닫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었어. 그는 카이도에게 제발 좀 그만하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했고 알리나와 슈이치도 동의했어. 반면에 슈퍼 사이야인이 되고 싶어하는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하노카를 따라 어릴 적 다녔던 학원터로 갔어. 거기서 그는 그녀가 에이코를 묻은 곳 옆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지. 그녀가 에이코를 묻은 곳 옆에 앉아있는 걸 발견했어. 그에게 물어보자 그녀는 자신이 하노카라고 인정했고 원래의 몸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어. 그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없어졌기 때문이래. 이 말을 들은 카이도는 내면의 도덕경찰을 소환하여 그녀를 질식사시켰고 둘 다 울면서 이후 그룹 전체가 또 다른 죽음을 애도하는 가운데 나오토는 카이도에게 임시 에이코가 죽은 후 그녀의 유서가 발견되었고 그것은 하노카에게 보내진 것이라고 밝혔다. 알고 보니 하노카가 에이코를 죽인 것이 아니라 지난 몇 달 동안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에이코는 하노카가 자신의 뒤를 이어주길 바랐다. 그녀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것이기 때문이었고 하노카는 사랑해주는 사람도 애도하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것이었기에 하노카는 사랑해주는 사람도 애도하는 사람도 없었으니까 그녀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것이었지만 하노카는 사랑해주는 사람도 슬퍼하는 사람도 없었다. 이 사실은 카이도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는 단지 에이코의 실종으로 자신만 영향을 받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인생의 사랑을 질식시켰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실종으로 자신만 힘들다는 이유로 자신의 인생의 사랑을 질식시켰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스라이팅은 효과가 있었고 안우는 호전되었지만 완전히 정신이 나간 카이도는 나중에 자판기 외계인에게 마법 동전을 들고 찾아가 모든 것을 없애버리겠다고 맹세했다. 사라지게 하겠다고 했다. 그 후 백색증을 가진 하노카가 갑자기 길에 나타나서 지워나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름을 말해주지 못한 방랑자들. 현재로 돌아와 클레어는 슈이치의 학원 흔적을 찾아 그가 숨기는 것을 밝히려 하고 그가 알리나와 함께 가지고 있던 마스코트 열쇠고리를 발견한다. 적이 있는 한편 핑미걸스의 소 요시오카는 다시 클레어의 정신 나간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애원한다. 다음 날 아침 그녀와 무라카미는 그 권력 부부를 만나 사야카가 이제 그들과 더 이상 아무런 관계도 갖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한다. 슈이치는 역으로 그들에게 자신과 클레어에게 지금까지 모은 모든 코인을 넘겨주라고 요구하며 이 외계인 서커스를 끝내고 나머지 사람들은 너무 약해서 싸울 수 없으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한다. 그들 중 누구도 대답하지 않고
바람둥이 여왕 요시오카는 슈이치에게 자신이 그를 처음 만났던 날을 절대 잊지 못할 거라고 말한 후 무라카미와 함께 떠난다. 그와 처음으로 관계를 가졌던 날을 이후 요시오카와 클레어는 슈이치가 기가 최대 인격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클레어는 그에게 오늘 밤 자기 집에서 영화를 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습니다. 그의 집에서 처음에 그의 순수한 처남성이 발동하여 주저하며 거절합니다. 하지만 클레어가 오늘 밤 자기 복숭아를 만지지 않으면 그건 과거의 일이 될 거라고 말하자 그는 즉시 동의하고 그녀를 지키겠다는 연설을 합니다. 그녀를 클레어가 감흥이 없는 듯하자 그는 새롭게 깨달은 기가 최대 의지를 발휘하여 그녀를 껴안고 그 후 클레어는 나쁜 여자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것을 포기하고 그를 껴안아 줍니다. 나중에 그의 집에 도착하자 클레어의 의심이 사실임이 드러나는데 집은 100년 동안 청소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슈이치는 그 모든 것을 모르는 척 평범한 집에 사는 것처럼 행동하고 부모님은 여전히 일하러 나가셨다고 말합니다. 클레어는 그가 망상의 정점에 도달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사진을 몇 장 찍습니다. 그에게 이유를 설명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알리나가 자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슈이치의 부모까지 죽였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울었지만 그는 그녀의 냄새를 맡고 알리나를 떠올렸다. 그의 내면에 숨겨진 광기가 드러나며 그는 클레어의 셔츠를 찢어 그녀가 감추고 있던 풍만한 가슴을 드러냈다. 반면 소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 그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고 그 덕분에 그는 현실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기도 전에 두 사람의 목걸이가 풀리고 사야카가 전화해서 그와 그의 여자친구가 저임금 일자리에서 해고되었고 내일 모든 돈을 받으러 오라고 했다. 동전을 사실 이 삼류 배신 방지 리그는 요시오카의 어리석은 놈에게 세계 평화를 약속한 알리나에게 그 돈을 넘겨주려고 이 어리석은 커플을 속이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알리나는 나오토와 이야기하며 하노카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알비노 존재에 의해 슈이치도 그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함께 지워질 운명입니다. 그녀와 과거의 기억을 떠올린다면 말이죠. 한편 슈이치는 산산조각난 기억을 떠올리며 알리나가 왜 자신을 보호하려 했는지 의아해합니다. 그리고 클레어는 최상의 IQ를 이용해 숨겨진 세 번째 인물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클레어와 슈이치는 학교에서 헤어져 요시오카를 찾는 척하며 그들의 스토커 에아라를 함정에 빠뜨리려 합니다. 수영장에 빠진 클레어는 자신의 싸구려 휴대폰이 방수가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사야카에게 휘둘리는 것을 그만두고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다면 좀처럼 넘어가지 않는 척 해보라고 말이죠. 그 말에 클레어가 자신의 처지를 일깨워줬다며 이 바보는 클레어를 욕합니다. 무라카미가 슈이치와 함께 있기에 이사오는 슈이치 앞에서 강한 척하며 동전을 건네주기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그의 위협이 통하지 않자 그는 눈물을 흘리며 꽃 사건의 피해자인 척 연기하고 무라카미는 슈이치에게 강가에서 동전을 찾고 있었다. 한편 클레어는 쓸모없는 남자친구에게서 메시지를 받고 그의 엉망진창을 구하기 위해 강가로 달려간다. 그의 쓸모없는 놈을 구하러 강둑으로 달려갔다. 가는 길에 미오네가 그녀를 발견하고 자전거에 태워주며 나중에 오랫동안 짝사랑해온 슈이치를 위해 그랬다고 고백한다. 자신이 아니라 오랫동안 짝사랑해온 슈이치를 위해 그랬다고 말하며 클레어는 언제부터 자신의 쓸모없는 남자친구가 인기남이 된 건지 궁금해한다. 그녀의 쓸모없는 남자친구가 언제부터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아진 걸까? 강가에서 요시오카와 알리나가 비밀 마법 동전 거래를 하고 알리나는 그 일을 슈이치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하지만 슈이치가 그들을 현행범으로 잡는다. 그는 알리나에게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했냐고 묻고 영원한 세 번째 바퀴가 그녀의 쓸모없는 불평으로 끼어든다. 영원한 세 번째 바퀴가 그녀의 쓸모없는 불평으로 끼어들었다. 악당은 그녀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고 떠나라고 말한 뒤 전 남자친구에게 무언의 대답을 한다. 침묵으로 대답했다. 질문이 통하지 않자 슈이치는 징징거리며 어젯밤 그녀에 대한 환영을 보았다고 말한다. 어젯밤 그녀에 대한 환영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가 알리나를 이 코인 사업에 끌어들인 게 자신인지 궁금해하는데 알리나는 그에게 치료를 받아보라고 말한다. 그때 클레어가 나타나 둘에게 마스코트 인형을 보여주고 슈이치에 억눌렸던 기억들을 한꺼번에 터뜨리는데 알리나는 그에게 기억하지 말라고 애원한다. 이 반응으로 하노카의 알비노 유령이 나타나고 알리나는 할로윈 코스프레를 하고 슈이치를 막으려 하지만 그는 변신해서 그녀를 때린다. 클레어가 뒤에서 그에게 들어오자 슈이치는 이 모든 소동을 끝내겠다고 맹세하며 알리나에게 돌진하지만 쓰러진다. 이 모습을 본 알리나는 눈물을 흘리며 하노카의 유령이 슈이치의 부모와 자신의 부모를 지운 것을 떠올리고 자신의 외계인 능력을 이용해 그가 자신을 공격하지 않도록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모두 지웠다는 것을 기억한다. 하지만 슈이치는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은 단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점은 섹시한 여자들이 자신에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클레어는 그에게 동의하며 울면서 그의 공허함이 알리나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후 자신에게 집을 준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얻은 사랑의 힘으로 슈이치는 거인으로 변신하여 그녀를 엄청나게 때립니다. 그것이 그녀를 지옥으로 보내지 못하자 그는 총을 꺼내 그녀를 쏘지만 그녀는 피합니다. 하지만 그가 세 번째 계획을 생각하기도 전에 알비노 버전의 하노카가 나타나 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묻습니다. 그녀가 그를 지배하기 시작하자 그는 그녀를 하노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알리나는 소리치며 자신이 하노카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녀의 지배를 깨고 슈이치는 그녀의 머리를 쏘지만 그녀는 그의 마법의 눈으로 순간이동하여 그의 뇌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그의 머릿속에서도 그녀를 하나하나 쏘려고 하지만 결국 그녀는 그에게 다가오고 알리나가 그의 기억을 다시 봉인했을 때 비로소 쫓겨납니다. 다시 이 짓 때문에 그녀는 패를 잃지만 다행히 하노카는 떠납니다. 그 후 슈이치는 알리나에게 자신과 클레어가 이 작은 게임을 끝낼 거라고 말합니다. 게임을 알리나는 진정하라고 말한 후 떠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드레날린에 취해 며칠 후 샘과 함께 추락한 우주선을 찾으러 산으로 향합니다. 이번에는 샘과 함께. 이것으로 슈이치의 맥도날드 마스코트 모험은 끝이 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설 같은 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아래에 더베류멜런즈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화면을 클릭해서 다른 재밌는 영상도 시청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멋진 시간 보내시고 늘 멋진 덕후로 남으세요.